이세별 개인전 리뷰를 금주 시사저널에 제가 썼고 그 리뷰를 요약하는 영상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글 제목이 8비트 디지털 파일 하나가 140억? 왜 이렇게 달렸을까요? 제가 그래서 NFT 아트의 폭리에 대해서 짧게 제 의견을 말하라는 지문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이렇게 제목으로 뽑았더라고요. 잡지에 실리는 제목은 필자가 아니라 매체에서 뽑습니다. 이세별 리뷰 원고를 쓰려고 제가 제 개인 블로그에 이세별을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자료가 뜨는데 그 가운데 2017년도 태미 창작 스튜디오의 입주 작가일 때 제가 평론가 매칭 프로그램으로 가서 방문했던 기록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남겼냐면 본인에게 미술 창작은 어떤 의미인가 같은 질문을 주고받았대요. 이 메모를 보고 글의 실마리를 찾았어요. 미술 창작자의 삶 궁금하죠. 현대미술처럼 예술계 안에서 특별히 인기 직종이 아닌 예술, 전업 미술가는 생계를 어떻게 꾸릴까, 이것도 또 궁금하고요. 이런 것과는 대조적으로 작년부터 보도되고 있는 우리나라 국내 미술 시장 호황 소식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갤러리, 어떤 미술가들은 큰 돈을 벌었다, 이런 소문도 들리고. 저는 이런 이상 과열이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미술판에 이런 부침에서 초연하게 창작하면서 자기 소신하고 독창성을 유지하는 것, 이게 저는 예술가의 존재론이라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이거 리뷰 쓰면서 제가 또 얻은 교훈이, 저는 미술하고 관련된 저의 방문 일지를 차곡차곡 제 블로그에다 다 남겨요. 지금 당장 어떤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쓰려고 할 때 블로그에서 그 키워드를 집어넣으면 과거 기록이 쫙 뜹니다. 찾아봤더니 이세별 관련된 제 방문 일지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 특히 2020년도 9월 달에 이세별 작가가 대구예술발전소에 입주작가 시절에 제가 방문해서 찍은 영상이 있어요. 제목이 미술공모전에서 심사위원이 당락에 주안을 두는 점인데, 이건 전혀 연출하지 않고 나눈 대화거든요. 근데 옆에 있던 친구가 찍은 거예요. 근데 그걸 편집해서 올렸는데 인기가 되게 좋았죠. 이세별 개인전이 열리고 있는 지금 서촌 지역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카페랑 레스토랑이 많이 모이는 힙플레이스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갤러리들이 많진 않은데 그 가운데 드물게 있는 갤러리 드로잉룸에서 그린 아이즈라는 제목으로 개인전이 열리고 있거든요. 그린 아이즈는 녹색 눈 정도로 번역될 것 같은데, 전시장에 가보면 녹색 눈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피부 전체가 녹색인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우리가 보통 예술가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예술가의 색채라는 은유적인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이런 은유적 표현 말고 진짜 색, 특정한 컬러, 색하고 특정 예술가가 결합되는 경우가 있어요. 반 고흐는 우리가 당연히 노란색하고 연관시켰단 말이에요. 프랑스 현대미술가 가운데 이브 클랭 혹은 이브 클라인이라고 불리는 작가는 자기가 고안한 파란색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발트 블루나 울트라 마린 블루에 솔직히 가까운데 이걸 자기가 고안했다고 주장하고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지어서 인터내셔널 클랭 블루, 그러니까 국제적인 클랭 블루라고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세별은 녹색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개인전 제목 말고 앞선 몇 차례 개인전에서 녹색, 그린이란 단어가 제목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실제로 초록색이 지배하는 화면의 작품을 줄곧 발표해왔죠. 녹색은 그런데 빨간색이나 파란색이나 노란색처럼 강력한 인상을 주는 색깔은 아닙니다. 하지만 녹색이 사람의 피부에 채색이 될 때 아주 기묘한 비현실감이 화면에서 흐르게 되죠. 이번 전시에서는 얼굴하고 한쪽 손, 이게 하나의 패키지로 묶여있는 젊은 여자의 녹색 얼굴들 연작 그림이 있고, 녹색이다 보니까 차가운 기운이 피부에 덧입혀져서 약간 조각상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럼 이런 그림은 어떻게 감상해야 될까? 사람들은 어떤 그림에 대해서 의미하고 결합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품에 대한 감상은 구체적인 의미나 어떤 스토리나 교훈하고 연관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어떤 이야기나 교훈이나 의미하고 연관이 거의 없는 미술품이 있고 실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아니라 기묘한 색채 감각에만 집중하는 미술이 있단 말이에요. 녹색이라는 일관성 외에도 이세별 몇 가지 일관성이 있는데, 이번 전시에서도 깨진 디지털 픽셀 이미지를 화면에다 집어넣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물 얼굴에 깨진 원형 픽셀을 갖다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과거 작업을 보게 되면 파일 오류 표시 혹은 인물의 눈 부위를 모자이크로 처리한다든지, 이게 꼭 그런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요즘에 세상을 바라볼 때 디지털 파일의 형식으로 모니터에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깨진 디지털 픽셀 그림은 저는 지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조건에 대한 미술가의 경험주의가 반영된 게 아닐까, 이렇게 또 해석을 했고요. 이세별의 또 다른 일관성은 뭐냐면 정밀한 묘사법이거든요. 이번 전시 녹색 얼굴 초상 말고 소녀 얼굴을 연필로 공필로 그린 그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자니 제가 한 6년 전에 갤러리 담에서 이세별 드로잉 전시할 때 가서 본 적이 있는데, 좌우 대칭의 어떤 데칼코마니 방식으로 여러 가지 반복 패턴을 대단한 공필로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당시 선보였던 정교한 드로잉은
파나나 디지털 프린팅처럼 디지털 재현을 통해서 충분히 재현 가능한 작업들이었거든요. 디지털 재현이 유행하기 이전이 2000년도 이전 시절에 손으로 꼼꼼히 그리는 작업으로 이걸 다 완성한 거예요. 그때 전시를 보면서 어느덧 잊히고 있는 순수미술 창작에 대한 미덕을 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작가의 노동지집학적인 꼼꼼함과 대조적인 현상이 요즘에 있죠. 그래서 작년에 우리나라 미술시장 붐업과 더불어 또 유행했던 키워드 중에 하나가 NFT 아트죠. NFT 아트는 아주 작은 노력의 복제만으로 일확천금했다는 뉴스를 종종 듣는 뉴스예요. 그 뭐 대표적인 사건 하나가 크립토 펑크. 이거 2017년도에 제작 8비트 저해상도 화질의 제각각 다른 만 개의 얼굴 아이콘인데, 크립토 펑크 가운데 외계인 얼굴을 한 7523번 NFT가 2021년도 소도비 경매에서 하나로 계산했을 때 한 140억 원에 거래돼서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죠. 이 만 개가 각각 다르다고는 하는데 이걸 어디 희소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NFT 아트의 붐업은 저는 고수익 투자에 대한 소문하고 쏠림이 형성시킨 부풀린 예술 가치라고 저는 봐요. 예술이 시대를 반영한다는 믿음이 있죠. 근데 시대의 유행에 따라서 휘둘리는 예술도 있습니다. 근래 몇 년 사이에 유행하고 있는 경제적 수치에 따라서 주목을 받고 있는 어떤 예술 현상들은 시대의 유행에 따라서 휘둘린 경우라고 저는 봐요. 작품 판매에 또 다른 수입원이 있냐라고 제가 이세별 작가한테 물어봤더니 카톡으로 이런 답이 왔습니다. 남친 흐흐흐, 재난지원금 크크크. 예술가야.